위촉장 서울시립대학교 김향자 내원학과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정말 보고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관광화시키고 뭐 4,000원? 뭐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뭔가 하겠다는데 단계별 계획이 없어요. 안 보여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다 이게 계획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단계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나 뭐 아니면 15년 계획 이렇게 해서 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추진 전략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관련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계획 내용에 맞는 아직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는 어떤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는 이거는 이제 공모계획서는 통영시가 관광 레저 복합 관광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해수부에 이제 제출했던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능력은 기존에 이제 해수부에 제출했었던 공모계획서의 어떤 실현 가능성?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네. 이것을 의미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를 하나 만들어주겠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가 네옴시티 아닙니까? 네. 그 네옴시티를 알기 위해서 모든 다 보관합니다. 네. 이게 공모상 명칭이 이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관광 브랜드가 관광도시가 되는 데 있어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면 문화권, 도산권, 관광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기 다른 색깔로 표현하려고 주요 기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지역민이라든지 이제 과에서 이제 그 범위를 수용할 때 다양한 의미를 공간만의 고유의 특징이라든지 관광 특성화가 허려질 때가 항상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면.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부분에서 공간적 기능에서 각기 거기에 색깔을 조금 선명하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나가면서 이 틀을 어떤 범위 안에 수용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안 넣고 그만의 색깔이 있어야 관광객들도 이제 각기 다른 틀에 있는 것들을 다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요트가 여기 뭐 일단은 도남도 요트가 있지만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것도 수용이 안 되고 이제 특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라서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충격이 없이 그리고 서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여 이게 나중에 개발이라는 난제에 부닥쳤을 때 오히려 그런 걸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긴 하지만 거버넌스 구성이라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안에서 모인 구성원들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에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다른 농협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베일런스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면 통영이 바다를 끼고 있는 문화와 역사성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유연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의 차별성이 다 지자체와 선별적으로 선명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가업이 뭔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할 때는 조금 착수식 이후에 보고할 때는 우선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진행해야겠다는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착수 보고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림만 그려져 있어서요. 선별적으로 우선 진행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영시가 뛰어들었고 제일 먼저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정된 이후에 첫 착수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현재 이 책의 내용은 공모사업 계획에 따른 그래서 저희가 그
하냐는 제가 의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 복합양내저 도시 제가 항상 이 관광진흥계획 수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트를 기반으로 두는 통영시는 복합양내저다 그죠? 포항과 다른 데하고 다르죠. 원래도 다른 거죠. 네. 예, 원래 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는 당연히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예,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주민들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그 일대에 있는 지금 어민들에 대한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논의되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서 그 마리나 리조트 쪽으로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도면은 저희가 예시 도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 문제도 아직 주민협의나 지자체 협의들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가 요트가 이제 많은 선박이 들어올 예정으로 그럴 계획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선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질문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현재 저희가 구 신화의 SB 자리에 지금 이제 조성되고 있는 그 일대도 사실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고 어민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단순히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관광과 해양 내저가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돼야 되는 게 여기가 해양 레저 사업을 할 때의 아동 어린이들도 요트를 체험할 수 있을 거고 어른들도 체험하고 할 수 있을 때 어민들의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은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름다운 경관이 지금 현재 양목 1차선 도로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 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아름다운 경관이 지겨우고 힘든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 아셔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수월로 가는 길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서 교통량을 분산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아니면은 이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합 내적 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수월 안에서만 이 복합 단지 안에서만 지금 진행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통영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이 이 단지하고 연결이 될 수 어떻게 해서 갈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10 이상의 그 숙박시설, 리조트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봤을 때 도산면에서 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소비하거나 이렇게 들여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오히려 통영시 전반 그 지역 옆에까지도 연계가 될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점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런 수준의 다른 그 해양도시, 관광도시를 전국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 관광도시, 해양도시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보통 인프라에서 출발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공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항구, 항만이죠. 세 번째는 뭐냐? 철도, 도로예요. 자, 그러면 여수하고 포항을 비교했을 때 우리 통영은 보유하고 있는 게 뭐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통영으로서 아니면 첫 번째 그 인프라 공항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경남의 지방공항이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 공항과의 연결성을 갖고 뭔가 방향타를 첫 번째 찾아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워낙 잘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조금 보완을 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 사업이 수많은 시의 사업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시가 이제 여러 번의 발전을 거듭해서 통영시가 지금 현재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통해서 통영시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관광의 측면에서 당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제 실현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라는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마 다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이미 구존 자원이라고 하는 이미 이제 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570개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문화예술 도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장치물이거나 예비 계획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통영시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야 통영시가 앞으로 100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굵은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거버넌스라고 오늘 이렇게 이제 또 미촉장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모여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제대로 정말 소통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 담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 계신 시민들, 어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출해내고 이것을 계획에 담아낼지가 굉장히 짧은 12개월이지만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셔서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굴러가게 해야만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호흡한다라는 측면을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시에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이 부분을 담아 놓으신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통영만의 색채를 녹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항하고 여수하고 앞으로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K해양 레저 중심의 어떤 성장축을 저희 통영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브랜딩하면은 결과적으로 통영시 자체가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을 하더라도 이 해양 레저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데 통영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요트 산업 도시를 표방을 하셨는데, 사실 요트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요트 타는 것만으로도 요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배후적인 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트가 정박을 하면 이 요트 정박한 사람들이 관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수리라든지 또 아니면 또 배를 요트를 건조하는 사업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트 산업을 확정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있고 또 그런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훨씬 더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해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아마 2천만이 넘는 대단히 많은 외래객들이 오는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역사상 고조선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서울과 부산과 제주 정도에 많이 몰리지 전국으로 퍼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구도 그렇고 해수구도 그렇고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전국으로 외국인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지만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고 지역의 그런 경제적 효과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는 아주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과 같은 것들을 좀 부족합니다. 구청사업이 첫 사업을 떴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통영시 차별성, 사업의 실현성, 지속적인 주민협의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내실에 있는 사업 기본계 수립을 위해 이제 저희 해수부랑 지자체, 주민, 경부지 민간 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통영시가 국내를 대표하는 향후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챗GPT에 대한민국 요트 성지가 어디냐고 이렇게 검색해서 물어보니까 통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챗GPT가 인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통영은. 저희가 이제 공모서 준비할 때도 요트 중심으로 도남관광지가 요트 산업의 성지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해서 해수부 공모에 선정이 됐고, 이제 통영 그 마린나비치 센터를 이제 시발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인가요? 거기에 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들어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요트 제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영시에서 이제 단계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디자인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이게 총괄적인 어떤 요트 산업의 어떤 그런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옆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남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복합해가지고 관광 도시가 역할을 해주면 그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쨌든 간에 관련된 요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통영시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재설계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이제 글로벌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들어선 단계에서 국정 기획위원회 단계에서 이제 글로벌 관광 특구가 필요하다고 저희 경남도에서 권유했습니다. 거기 핵심이 이제 카지노가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글로벌 관광 특구 관련해서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이게 카지노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아마 2, 3월 정도면 되면 글로벌 관광 특구에 대한 기본 월계가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또 저희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복합해외 관광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아까 얼핏 나온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할 거고 통영시하고 거버넌스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요트라는 게 국내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고, 포항 얘기 얼핏 나왔는데 포항 지금 그쪽 하늘지구에도 저희들 쪽에 사업 보고 한번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거버넌스 위원들하고 참여자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통영시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끔 아주 멋진 방향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과 의지가 크기 때문에 잘 협조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업장으로 오픈한 게 통영의 그 리조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영이라는 지역이 저희 금호리조트에 있어서는 정말 상징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금호리조트 이 통영에 신규 리조트를 증설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이번에 국제과제 여기에 통영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은 이것과 함께 저희들이 신규 리조트를 증설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허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 경상남도 그리고 특히 통영시청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통영시 지금 기본 계획에 나타났던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발 맞춰서 저희 사업 잘 진행해서 잘 맞춰 나가고
그리고 이 보고회를 또 착수 보고회를 또 해서 준비해 주신 청년기 시장입니다. 우리 강의 동문 여러분 그리고 용역사 연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또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한예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570여 개의 섬, 풍족한 어족 자원과 예술, 미식,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위해서 이번 사업은 해양 레저와 문화 관광이 하나로 융합된 통영만의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는 담대한 여정입니다. 통영이 내변기를 바꿀 거대한 예정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히 관광지 하나를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통영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해양레저 메카로 우뚝 서기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통영은 아름다운 970여 개의 섬, 그리고 한례상의 절경, 그리고 이수신 장군의 성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관광객 급감에 따른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지금의 명성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통영만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로서 1조 1,4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우리 통영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레저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통영의 미래변기를 바꿀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만 있는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의 현실성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사업과 민간 투자가 시너지를 내어서 우리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해양 레저 분야의 다양한 미래형 해양 모빌리티의 흡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남권의 요트 산업 발전과 도상권의 숙박 휴양 발전을 해상 교통으로 연결하여 바다 자체가 우리 통영의 새로운 도로이면서 관광 장화되는 장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지구인 도남동, 도산면, 그리고 강구안의 상권은 바다로 연결하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소득의 흐름이 일부 업체의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과 마을 어촌계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들의 일부로 일자리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공유형 상생 모델을 기본 계획에 담기 위해서 거버넌스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기구로 운영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성될 미래의 경영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영의 새로운 경영, 그 인간스러운 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인천역 공직자들이 앞장을 쓰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명절 잘 보내십시오.